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호소를 이제 파악을 했으면은 아래와 같은 이제 추가 질문이 이제 필요하죠. 경과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나요? 하면은 뭐 어제 아침부터, 오늘부터, 뭐 방금 산책하다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병의 상태는 똑같나요? 뭐 개선되었나요? 악화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좋죠. 가령 이제 만약에 뭐 그저께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그저께부터 보셨을 때 지금까지 악화가 됐는지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게 좋고, 백신 같은 거 맞았는지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설사라든지 구토 같은 거 할 때, 아니면은 아기가 너무 어릴 때, 아니면은 기침 같은 거 심하게 할 때, 그때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혹시라도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물어봐야 되고, 기존에 아픈 곳, 기존에 있던 어떤 질병 같은 거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질병이 있어서 어떤 뭐 약을 먹고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기존에 아픈 곳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혹시 뭐 피부병 같은 거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당뇨병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뭐 구토라든지 이렇게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혹시 질병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물어봐야 되죠.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는 이제 수의사들이 물어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테크니션 선에서는 주호소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질문을 해놨으면은 이제 수의사한테 전달해주면은 수의사가 훨씬 진료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아기가 만약에 설사하거나 그랬을 때 만약에 백신 같은 거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테크니션 선생님이.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전염병 걸린 애들이 있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격리실로 가야 돼요. 걔는 진료실로 들어오면 안 되죠. 격리 뭐 진료실이라든지 그런 데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기 나이라든지 그런 것들 꼭 물어봐야 되고, 주호소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응급성과 감염성의 판단해야 되고. 자, 응급성은 지금 주호소를 들으면 응급성이 어느 정도 판단이 서겠죠. 아기가 제가 아까 숨 헐떡인다 그랬죠. 숨을 막 혀가 파래져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헐떡헐떡거려요. 이러면은 그거는 응급이죠. 그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주호소고 뭐고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응급성, 감염성의 여부를 판단해서 혹시라도 응급한 애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오도록, 감염될 만한 애들이 있으면 격리될 수 있도록, 전파 안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응급성 여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응급인 것 같다. 무조건 지금 즉시 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응급은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응급성은 호흡곤란이에요. 보통 설사하거나 토한다고 해서 아기가 금방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건 응급이긴 하지만 아기가 굉장히 심하게 뭐 혈변을 본다거나 심하게 구토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응급이지만 바로 그냥 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그런데 호흡곤란은 숨 못 쉬면 바로 죽죠. 숨을 심하게 헐떡이거나 혀가 파래지는 거. 특히 평소에 심장이 안 좋거나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뭐 당연히. 그 다음 뭐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확 누워있는 경우, 반응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응급 애들은 들어오면은 수의사들이 이 심박도 재보고 눈 막 빛도 비춰보고 그러죠. 그런 것도 이제 반응 같은 거 보는 거예요. 너무 위중하면은 캐리어 등에 막 억지로 넣고 데리고 오지 말고 편안히 안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감염성 여부, 특히 피설사가 제일 많죠. 피설사 한다거나 아니면 구토, 설사. 나이 어린 애들이 심하게 기침해요, 뭐 눈곱 많이 꼈어요, 그러면은 디스템퍼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감염성은 어렸을 때 많이 걸리죠. 백신하기 전, 아니면은 뭐 조금 뭐 근본을 모르는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 마당개 같은 경우, 백신 평생 안 하고 사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뭐 시골개 같은 경우 나이나 입양 출처 같은 거 꼭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요새는 그 길고양이 데리고 오신 분들 진짜 많아요. 지금 길고양이 또 번식철이거든요. 조금 한 지난달쯤에 많았는데 진료 보다 보면 진짜 많아요. 어디서 길고양이 이렇게 많이 들고 오는지. 어린애들 진짜 한 6주에서 8주 된 애들, 이런 애들도 있고 1, 2주 된 애들도 어디서
데리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 죽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런 애들도 되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백신 접종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감염성 걸려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파보, 광견병, 전염성 기관지나 허피스, 격리 입원실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은 광양, 제가 전남 광양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저도 연고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광견병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광견병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그 휴전선 이남 쪽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광견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천 쪽도 그렇지만 위쪽 특히 뭐 파주 아니면 뭐 강원도 쪽에서는 철원이라든지 의정부 혹시 이런 파주나 의정부만 해도 도시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뭐 경기도에서 만약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데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아기가 침을 줄줄 흘린다든지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키우는 강아지든 뭐 아니면은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든 이러면은 그때는 광견병도 의심을 해야 돼요. 예. 특히 마당에서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애들은 너구리라든지 이런 애들 접촉했다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이거는 광견병 근데 걸리면은 사람 목숨도 위태위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아기가 혹시 그런 신경 증상 같은 거 보이면은 광견병도 생각을 해야 돼요. 격리 입원실로 이제 안내를 해야 돼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2층은 그 일반 병원, 1층에 격리 입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길고양이다 아니면 뭐 피설사한다 이런 애들은 그냥 무조건 일단 격리 입원실에서 파보 검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 연락 주세요 하고 파보면은 입원하고 그런 식으로. 그럼 판단이 안 서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판단이 안 서는 때가 있어. 내가 잘 모르겠어. 네, 오늘 아침부터 설사를 하는데 밥은 잘 먹어요. 근데 자꾸 나한테 가야 될까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뭐 초보 테크니션이나 이럴 때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수의사들도 동물을 보기 전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뭐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아니야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기가 위중한 상태이거나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어떤 사고 같은 게 나거나 하면은 그 책임을 동물병원에서 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을 테크니션이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동물을 본 적도 없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대답은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수의사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그러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테크니 선생님한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도 항상 절대로 이제 뭐 선생님이 그냥 애매할 때는 판단하지 말고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지를 남겨두고 애매하면 수의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경험 많은 테크니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럼 뭐 선임 테크니션도 본인이 처리할 수 있으면 본인이 처리를 하고 헷갈리면은 수의사한테 말하고. 그럼 저도 수의사 입장에서 제가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헷갈리면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대답을 했다가 컴플레인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동물이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예약을 이제 잡아 드려야겠죠. 자, 예약 잡는 거는 어떻게 주소도 파악이 됐고 이제 오시겠대. 그러면은 예약을 이제 잡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원하시는 날짜, 시간 해서 원하시는 선생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약 잡아드리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빈 시간이 있으면 거기 이제 탁탁 넣어서 예약해드리면 되고 방문하기 전에 이제 뭐 오늘 2시 예약입니다. 보통 재진이 있거나 접종 예약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문자 가죠 요새는. 그래서 문자 굳이 요새는 전화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문자가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반려동물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전화 응대 끝났어. 보호자를 이제 응대해야 될 차례가 왔죠. 대기실로 이제 왔습니다. 자, 이제 보호자분께서 접수를 하러 왔어요. 보통 이제 접수를 하러 오면은 재진인 경우가 있고 초진인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을 안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약만 달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경우는 또 경우가 다르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재진 아니면 초진이죠. 차트를 찾고 그래서 이름이나 전화번호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소위 짬밥이 있으면은 딱 보면 얘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보통 튼튼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뭐 초코 보호자님 오셨어요. 뭐 초코 잘 지냈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 기억해서 응대하는 것이 좋고 보통은 보호자의 성함을 물어봐서 차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하는 그 인투벳 같은 차트는 검색이 되죠. 그래서 보호자의 성함을 물어보는 이유는 초코라고 하면 초코가 한 100마리쯤 돼요. 코코라고 하면 코코가 또 100마리쯤 되니까 그렇게 찾기가 조금 어려워. 이름 특이한 애들은 금방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내원 이유를 이제 여쭤보고 혹시라도 예약이 된 상태면 전화 예약이 된 상태면 내원 이유는 알고 있겠죠. 그쵸.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는 파악되어 있고 오늘 튼튼히 무슨 일로 내원했나요? 접수 완료하고 접수하고 나면 체중을 재야겠죠. 체중 재고. 자, 초진인 경우는 어떻죠? 초진인 경우에는 그 인투백 같은 차트 보면은 이것저것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의 주소, 전화번호 그런 거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게 있어야지 나중에 혹시 동물 유기라든지 미수금 사태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런 정보가 없으면은 동물병원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유기동물 뭐 떠안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지금 경찰을 부르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면은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고객 등록 카드를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보통 이제 카드를 드리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차트상에서 뭐 전화번호는 뭐예요, 뭐 주소 뭐예요, 뭐 애기 이름 그다음 중성화 됐나요 이런 거 물어보죠. 꼭 보호자가 등록 카드에 항목이 많다고 불평하시거나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도 써야 돼요. 이런 것도 넣어야 돼요. 진짜 많아요. 네, 이거 다 써야 하냐고 질문하신 경우에 끝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드려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 등록 카드 보고 차트 만들고 반려동물 또 체중 재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기가 너무 어리거나 하면은 암수 구분이 안 되거나 특히 고양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의사가 직접 보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객 등록 카드는 병원마다 양식은 달라요. 뭐 그냥 이 정도로 생겼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기실에 이제 이제 손님이 이제 오셨고 접수 끝났고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개들끼리 이제 있다 보면은 순간이에요. 확 묻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공격성이 있는 애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지금 병원 왔기 때문에 너무 긴장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괜히 다른 동물들 만나서 얼쩡얼쩡 하다가 확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 같은 목줄 풀어놓고 그냥 있다가 물려서 오거나 아니면 얘가 가서 물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게 테크 선생님이 접수대에 이제 있게 되면은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리세션이 있고 대기 공간이 따로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서만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나 면허를 따고 일을 하다 보면은 동네 병원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세션 이제 전화 받고 접수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사고 안 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문 열고 닫을 때 동물들이 안전문을 통해서 그냥 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그 사고 비슷하게 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저가 있던 지역에서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한 번. 예, 그 다음에 대기실 내에서 동물 사이 접촉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특히 큰 강아지 같은 경우는 물면은 사고가 크게 나죠. 작은 애들은 그냥 앙앙거리고 서로 짖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큰 애들은 진짜 물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죽어요. 물리면은 작은 애들이. 큰 애들은 목을 이제 물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건 진짜 목숨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대형은 꼭 목줄 컨트롤 해달라고 그리고 작은 개는 가급적 보호자가 안고 계시도록 안내해드려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형견 대기 장소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포스터를 붙이거나 예약 시간을 조정해 드리면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본인 강아지 본인이 항상 보고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뭐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보호자분들이
그냥 풀어놓고 자기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혹시라도 물리거나 그러면은 병원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호자분께서 불쾌함 느끼지 않도록, 혹시 사고 생기지 않도록 괜찮으시면은 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공손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실제로 제가 일하던 병원이 2층이었어요. 그래서 내부 계단이 안에 있는데 강아지가 한 번 굴러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저희 병원은 이 안전문이 원래 있었는데 안전문으로 해서 또 사고가 생긴 적이 있어서 이걸 또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문이 없는 2층 동물병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강아지를 안 보고 있다가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테크니션 입장에서는 이거를 경고를 해줘야 돼요. 보호자분께서 들고 계시든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강아지가 막 돌아다닌다. 그럼 보고 있어야 돼요, 테크니션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포스터도 붙여놨었어요. 보호자 안내사항이라 그래서 원내 대기실에서는 강아지가 있으면 다른 강아지가 있으면 보호자님께서 안고 대기해주세요. 그리고 목줄 같은 경우 길게 하고 있다가 가서 무는 경우도 있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내연견은 끈을 잡고 간격 유지해주고 대형견은 정말 더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고 나면 동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물려서 다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시면 강아지끼 다툼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타지역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탈출과 그것 때문에 뭐 무서워서 묻혀놓으셨는지 원장님이 그랬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체중 쟀죠? 그러면은 신체 검사는 이거는 수의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테크니션이 하는 경우도 있고 테크니션 선생님이 하시는 게 이런 경우가 꽤 많죠. 네, 그래서 체중은 이제 체중 쟀죠. 작은 동물은 이런 데에서 재고 큰 동물은 어떻게 하죠? 안고 올라가든지 들고 올라가든지 해서 같이 올라가서 재도록.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리트리버라든지 보더콜리라든지 큰 애들은 되게 착한 편이에요. 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이 올라가서 보호자분 체중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체중 재면 되고 청진기 심박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실습 시간에 지금 해보셨죠? 청진기 사용하면 이제 둥둥둥둥둥둥 하는 거, 요 소리 횟수를 1분 단위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심박은 사실 그 허벅지를 이제 만져요. 허벅지를 만져가지고 그 허벅다리에 있는 대퇴동맥에 그 대퇴동맥을 이제 만지다 보면은 우리도 여기 그 손목에 맥박 뛰듯이 대퇴동맥 맥박이 이제 뛰어요. 그럼 이게 심박이랑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측정할 수도 있고. 호흡은 측정하시는 방법 아시죠? 그래서 흉곽 그리고 복강 가슴이랑 배 쪽에 한번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내려나면 올라갔다가 내려나면 이제 한 번으로 치는 거죠. 체온은 이 리도카인 젤을 바른 체온계를 항문에 넣고 측정하고 재보셨죠? 누른 상태에서 넣고 삐 소리 날 때까지 기다렸다 체온을 측정을 해야 되고, 이제 애들이 이제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강아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이렇게 안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테크니션 선생님이 보정한 상태에서 해줘야 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진짜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병원에서 고양이는 체온을 재지 않았지만 원래는 당연히 재야 됩니다. 자, 이제 뭐 그랬으면은 보통 이제 문진 같은 경우는 제가 써놓긴 했는데, 다만 문진은 실제 진료를 보면서 그 수의사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구토를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몇 번, 식욕이나 활력은 어때요? 설사 같이 하나요? 토사물 어떤가요? 이상한 거 먹은 거 있나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도 물어볼 수 있겠고, 문진표를 작성하라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왔냐, 주로 뭐가 아프냐, 언제부터 그랬나요, 그 다음에 뭐 접종하셨나요, 뭐 이런 거. 근데 대부분은 뭐 수의사나 아니면 테크니션 선생님들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대기실에서 있다가 그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변을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변 같은 경우, 뭐 설사하거나 이럴 때는 실효를 채취를 조금 하면 진료에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변 검사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항문에다가 그 면봉을 넣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변을 채취를 해서 어느 정도 모아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이게 가능하다면은, 근데 애가 이미 바닥에 쌌어. 그러면은 어차피 버릴 거 조금 채취해서
시료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수의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거 애기 변 봤는데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시료 채취할까요? 하면은 수의사가 해놓으세요. 특히 뭐 혈변 같은 경우 그러면은 뭐 해놓으면 되죠. 소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주사기로 뽑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받아오게 하는데 물론 이제 바닥에 묻으면 소변이 오염이 되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뭐 어떤 산도라든지 아니면 그 스틱 검사, 요 스틱 검사 있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시료 채취했으면 마르지 않게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고 분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항문에서 채취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설물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보호자분 이제 대기하고 계실 때는 대기실은 항상 청결하게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대기실에서 냄새가 나지 대기실에 딱 들어와 보고 동물병원 지저분해요 냄새나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기실이 깨끗해야지 이런 동물병원에 대한 인식이 좋고 적극적인 태도 특히 이제 작은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오셨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뭐 지난번에 가져가신 사료 어떠셨어요 뭐 이런 거 관심 갖고 이제 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려동물이나 보호자의 근황에 대해서 이제 대하고 보호자분께 뭐 마실거리 커피 한 잔 드세요 대기 시간이 특히 길어지거나 하면 하고 결국은 이런 동물 보건사가 동물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수의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서비스업이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기실 이제 관리 체크리스트는 바닥, 테이블, 의자, 식음료들 차라든지 종이컵 잘 정리정돈 돼 있는지 그래서 애기들이 막 똥 싸놓고 오줌 싸놨는데 보호자분이 치우시면 좋지만 그래도 테크니션들이 많이 치우는 편이죠. 테크니션이 손도 안 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되게 보기가 안 좋죠. 막 그냥 바닥에 막 변이랑 소변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수시로 보고 이제 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보호자분이 이제 대기를 할 때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면은 대기 시간을 말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오면 빨리 진료받고 싶은 마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충 내가 몇 번째 되겠다 이거 정도는 내가 알아야지 그래도 좀 기다리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가 엄청 많이 밀려있다. 그래서 예약을 안 하고 온 손님이 오늘 많아서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요. 4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하면은 한 보기에는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럼 한 40분으로 조금 여유있게 잡는 게 좋겠죠. 대기 시간을 어느 정도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접수해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하면은 보호자분이 5분 10분 있다 와서 얼마큼 더 기다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테크니션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특히 길어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컴플레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 중인 반려동물이 없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냥 잠시 기다려주시면 진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기하셔야 될 경우에는 진료 중인 환자가 있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얼마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특정 수의사만 붐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예상 대기 시간 같은 거 얘기해 주셔서 지금 이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시려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지루해하거나 불쾌하지 않도록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거 하나는 절대 순서가 엉키면 안 됩니다. 이분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들어갔다. 그러면 오래 기다리는 건 참아도 불공평한 건 못 참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컴플레인을 할 때도 수의사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적인 경우는 수의사한테 하지만 이렇게 뭐 대기라든지 뭐 예약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면은 테크니션이 화살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등이 엉키면 절대 안 되고 순서 같은 거 잘 기억을 하셨다가 꼭 순서에 맞게 해주셔야 되고 다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예약 진료 오신 분들이 있죠. 예약 진료 오신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죠. 예약 진료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에는 예약 진료 먼저 들어가게 해드리지만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려주시는 게 좋아요. 예약 진료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어떤 원장님께 뭐 수의사 지정을 따로 안 하고 오셨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 괜찮아 수의사분 선생님 계신데 바로 보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진료실로 안내할 때는 보호자 및 반려동물 호명한 후에 진료실로 안내를 하면 됩니다. 튼튼이 보호자님 진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료실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보호자 응대.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은 동물병원 실무에서 전화를 할 때, 또 그리고 대기실에서 어떤 식으로 보호자를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막상 진료실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진료를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응대 파트가 끝나면은 그 전자 차트라든지 이런 거 조금 이제 실습을 해보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라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번 달 자체는 그냥 실습보다는 아마 그 이론적으로 대부분 이제 갈 것 같고, 차트는 아마 제가 뭐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조금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 자체는 쓰는 거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수납하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그냥 이제 또 진료보는 수의사 입장에서는 약이라든지 처치 내역이라든지 뭐 엑스레이 이런 거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에 있던 진료 내역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뭐 테크니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오더 올리는 거라든지 그렇게 이제 보조하는 부분들, 차트상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차트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에 할 때는 보호자 응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조금 짧게 했고요. 다음부터는 아마 조금 길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